그리고 10번 수익 내고 있다는 거는 10번을 계속 누적 수익률을 깔고 들어오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 1000만 원이 뭐 10번 다 맞춰서 한 5천만 원 됐어. 11번째는 5천만 원 다 베팅할 거 아니야. 근데 거기서 한 번 손실이 크게 나. 일단 거의 반토막 난다고 생각해야 되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무슨 얘기 하기로 했죠? 오늘 IR 보고서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로 했습니다. 예. 이제 사업 보고서지? 컴파다에도 있는 내용인데 사실. 이제 트레이딩 할 때 이것도 알아야 돼가지고 오늘 얘기하는 건데 가보자. IR 보고서가 뭔가요? 결국 이것도 이제 회사에서 투자자들한테 이제 실적이나 이제 사업 현황 그런 정보를 제공하는 그냥 문서라고 보면 돼. 우리도 회사니까 투자자가 있잖아. 그러면 매달 분기 보고서를 제출해야 된단 말이야. 그럼 이제 재무제표 그리고 회사 경영진 이슈, 추후 다음 분기나 비즈니스 전략 그리고 현재 진행하고 있는 비즈니스 시장의 상황, 이제 미래 이제 성장 요약해서 계속 보내줘야 된단 말이지. 그런 것들 담은 문서라고 보면 돼. 그래서 리서치를 할 때도 이걸 보는 게 훨씬 더 깔끔해. 산업 리포트를 보는 것도 도움이 되지만 그 사업 보고서를 보잖아. 그럼 많은 것들이 요약돼 있어. 근데 몇 천억짜리 몇 조짜리 몇십 조짜리 회사들이 이걸 작성하잖아. 그러면 되게 명쾌하게 써 있고 고급 정보가 담아져 있는 경우가 많이 있지. 우리가 알기 어려운 정보들을 뭐 여러 가지 정보를 종합하려 그러면은 리포트는 너무 많은 것들이 들어가 있어서 종합하기가 좀 까다롭기도 하거든. 근데 비슷한 회사 주식들을 종합해서 사업 보고서나 비즈니스 전략, 이제 시장 상황 문서들을 보면은 연결하기가 쉽거든. 정보를 종합해서 패턴을 찾아야 되는데 패턴 찾기에 조금 적합하다. 옛날에 막 탐방이라고 하나? 탐방도 가면 그 회사의 IR 부서를 통해서 가는 거 아니에요? 주담이라고 하는데 이 종토가 가면 나 주담이랑 통화했다 이런 내용이 있어. 그럼 이제 IR 담당자랑 전화한다고 보면 돼. 안에 이제 사업부서에서 그 전화를 응대하는 사람이 있거든. 그걸 잘하는 사람도 있어. 그걸 잘 끌어내 전화 통화해서. 정보를? 같이 투자자들 중에 스몰캡 잘하시는 분들이 그걸 많이 하거든. 실제 탐방도 가고 이제 나 어디 소속이 누군데 비즈니스 상황 어떠냐 막 이런 거를 통화 안에서 막 끄집어내. 근데 이제 대부분 다 불친절해. 왜냐면 대부분 고위직들이 많거든. 애초에 친절한 타입은 아니야. 그거 못한다고 해서 막 잘리고 이런 게 별로 아니라서. 근데 유난히 친절한 사람들이 있어. 그럼 그 사람들이 이제 잘 끄집어내면은 그 말 한마디가 천냥빚을 갚는다에 그게 실현될 수 있는 게 약간 주담이랑 통화하는 거? 주담이 잘 응대해주면은 내부 정보를 많이 취할 수 있어. 왜냐면 고위직이고 내부자 정보를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이라서. 그럼 만약에 IR 보고서를 안 보면 어떤 상황이 생기는데요? 트레이딩 할 때 시장에서 갑자기 특정 테마가 생겼는데 그 기업이 사업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팩트체크를 못 하게 되면 시세를 거꾸로 타는 경우가 많단 말이야. 이 회사가 뭐 AI 회사라 그랬는데 뉴스에서는 이걸 테마주라고 분류해놨는데 막상 그 사업 보고서 까보면은 AI 관련 내용이 없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 속을 수 있는 거지. 대형주에서는 사실 그런 일이 별로 없지만 테마주에서 이제 완전 개잡주 트레이딩 할 때 크게 읽는 경우가 보통 이제 팩트체크를 못해서 뉴스만 보고 바로 들어갔다. 초심자들이 거래할 때는 이게 되게 위험한 상황이지. 서술은 대충 이게 어차피 껍데기만 있는 회사라는 걸 지난 시간 리서치를 하면서 오기 때문에 자기 로우 데이터에 깔려있는 경우가 있어. 대충 안단 말이야 직감적으로. 트레이딩을 처음 하시는 분들이나 아무래도 그게 좀 불리하지. 그래서 이제 그게 반복되잖아. 바로 깡통이야. 스캘핑이나 이제 데이 트레이딩에서는 이제 포지션 잡고 있는 시점이 굉장히 짧기 때문에 리스크가 조금 제한적이긴 하단 말이야. 스윙하는 사람들은 10번 스윙 내더라도 한 번 이게 잘못 걸리잖아. 손실 회복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 특히 코스닥 쪽에서. 뭐 변동성이 좀 강해서 그런가요? 그치. 그리고 10번 수익 내고 있다는 거는 10번을 계속 누적 수익률을 깔고 들어오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 1000만 원이 뭐 10번 다 맞춰서 한 5천만 원 됐어. 11번째는 5천만 원 다 베팅할 거 아니야. 근데 거기서 한 번 손실이 크게 나. 일단 거의 반토막 난다고 생각해야 되고 문제가 뭔지 모르기 때문에 그걸 계속 반복한단 말이지. 1000만 원 아래로 순식간에 또 계좌가 거덜나기도 하고 이제 머리가 아파지는 거지. 추가 금액 입금하고 뭐 이런 상황들이 생긴다는 거. 그럼 IR 보고서를 통해서 보통 어떤 것들을 할 수 있어요? 가치 투자자라면은 굉장히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자세히 이제 들여다 봐야 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한다. 근데 트레이딩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모든 이제 속보고서를 볼 수는 없단 말이야. 시간이 없기 때문에. 특정 모멘텀이 생겼을 때 해당 모멘텀이랑 특정 주식이랑 관련이 있는지 정도만 체크하면 도움이 된다. 특정 주식의 이제 사업 내용, 사업 전략, 산업 안에서의 포지션 정도? 그 주식을 트레이딩 할 때 그 정보를 기반으로 이제 의사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확률이 올라가지. 스윙 같은 경우는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되겠네요. 그치, 스윙이 훨씬 돈 많이 되지. 데이는 그날 어차피 사고 파는 경우가 많지만 그 추세나 이게 지속적으로 갈지에 대한 연관성을 좀 보려면 스윙 같은 경우는 보고서를 보는 게 좀 도움이 될 수 있겠네요. 그치. 리스크 관리 핵심이거든. 스캘핑이나 뭐 데이 트레이딩 같은 경우는 어쨌든 마켓 시작하고 끝날 때는 포지션이 없어지니까 상관없는데 홀드를 계속 일주 정도 유지하는 거는 위험하기 때문에 이 정보들을 훨씬 더 깨끗하게 알고 홀딩을 해야지. 그러니까 오버나잇 할 때는 굉장히 중요해 이런 게. 초심자한테는
위해서는 거래 경험만큼이나 중요한 것 같아. 거래 경험이 의미 있게 경험으로 되려고 그러면 이런 정보들이랑 같이 섞여야 되거든. 왜 떨어지고 내 것만 안 오르는지, 시장 다 오르는데 왜 내 것만 안 오르는지, 내 거 오르는데 왜 딴 거 안 오르는지,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이런 내부 내용을 알고 거래 경험에 연결할 때 훨씬 인사이트가 되고 올바른 경험이지. 단기 트레이더는 사실 단기 추세랑 이제 단기 변동성에 굉장히 집중하는 투자자들이잖아. 그 말이 곧 재무가 건전한지 혹은 이제 비즈니스 성장 동력이 있는지 이걸 보지 않고 트레이딩 해야 한다는 건 아니거든. 그래서 오히려 그냥 재무 안정성이나 이제 성장 동력 이런 것들을 이해하고 우리가 정보에 입각한 트레이딩을 할 때 리스크가 훨씬 적고 변동성을 이제 훨씬 더 크게 이용할 수 있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다. 물론 이런 걸 기반으로 하지 않는 사실 트레이더들도 있겠지만 확률을 높이는 데 있어서는 필요하다는 거죠. 그렇지. 계속 수익을 내는 트레이더들은 이걸 하고 있긴 해. 이거 안 한다? 돈을 제대로 버는 트레이더라고 할 수 없고, 선수들은 이걸 그냥 계속 예전부터 막 해보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데이터들이 그냥 깔려 있는 거지. 그냥 눈치밥으로 들어가는 거지. 그럼 IR 보고서는 기업들마다 발표하는 날이 다 달라요? 그치. 여러 가지 이제 요인에 따라서 이제 굉장히 다른 날짜에 발표하기도 하는데, 보통 트레이딩 할 때 이제 분기 실적 발표할 때가 되었는데 실적 발표가 계속 늦어지고 있다? 이러면 이제 약간 위험하게 보는 시선들이 굉장히 많지. 이제 때가 됐는데 숙제 안 하네? 당일까지도 안 내는 기업들이 있단 말이야. 그 의무기간이 있어. 그럼 이제 이거 봐라, 위험을 감지하면서 매도가 나오는 경우도 있거든. 근데 실제 그 케이스에 내가 많이 봤었어, 옛날에. 의무 기간보다 되게 타이트하거나 늦게 내면 뭔가가 안에 문제가 있는 경우를. 맞아. 실적이 아예 망가져 있거나 코스닥 같은 경우는 난리 나는 경우가 많지. 괜히 상패 시즌이라는 말이 있는 게 아니야. 그럼 IR 보고서는 보통 어디서 어떻게 볼 수 있어요? 다트라는 사이트 가서 원하는 종목 검색해서 이제 사업 보고서를 보면 되고, 처음에 이제 혼자 보기 어려우면은 카페나 커뮤니티에 올려주고 있는 데일리 증시 요약 있잖아. 그것만 나는 잘 봐도, 왜냐면 내가 빠르게 잘 보려고 만들어 놓은 거였거든. 그것만 잘 보고 시장을 따라와도 충분히 처음에는 따라오기 벅차진 않을 거다. 사업 보고서는 이것보다 훨씬 어렵게 써있다고 보면 돼. 그리고 뭔가 파악하고 해석하기도 좀 어려울 것 같아. 그치. 그 의견을 보기도 힘들고. 어쨌든 우리 데일리 증시 요약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보려고 만든 거고, 우리 내부 팀원들이 보려고 원래 만들어 놓은 거잖아. 그것만 잘 따라와도 같이 공부하는 느낌이 나긴 할 거다. 알겠습니다. 그럼 뭔가 IR 보고서를 볼 때나 투자에 활용하는 과정에서의 형만의 팁 같은 게 좀 있을까요? 산업 리포트를 보다가 이제 성장 전망이 높은 쪽 AI나 로봇 관련 테마가 이제 생기면 관련 산업 동향부터 쭉 나오거든. 그럼 관련주를 같이 리포트에 포함하는 것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어. 그럼 이제 관련주를 쭉 우리가 리서치한 다음에 사업 보고서를 열어보고 산업 동향 이제 방향성에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사업을 우리가 하고 있는지, 그래서 이제 방향성은 어디로 잡고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서 보는 거지. 처음 투자할 때 특히 많이 봤던 것 같고, 그러니까 내가 모르는 산업이 새로 등장한다 이러면 나도 계속 업데이트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자주 보거든. 옛날에 막 빅테크 투자 및 R&D 개발 방향 같은 거 본다고 할 때 그게 IR 보고서인가요? 그치. 근데 한국에서 미국 기업 이제 IR 보고서를 보기 까다롭기 때문에 이제 그 기업 리포트 국내 거나 혹은 미국 투자은행들이 만들어 놓은 보고서를 보고 팔로우하는 경우가 많지. 그럼 IR 보고서에서도 노이즈를 필터링 해야 된다거나 하는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 비판적으로 보려는 시점이 좀 있어야 되고, 그 회사의 시장 전략, 해당 분기의 회계 관련 내용, 그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 긍정적으로만 바라보면 안 되는 거. 왜냐면 애초에 IR 보고서는 긍정적인 언어로 써져 있거든. 보고서의 어조나 그런 것들이 굉장히 확신에 찬 내용일수록 의심해봐야 돼. 유난히 그런 기업들이 있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비판적 관점으로 우리가 사실관계를 추가적으로 파악해볼 필요가 있다. 대기업들은 그런 경우가 사실 많이 없지. 오히려 그 더 큰 리스크니까 수탐 대실한다고 보면 되고, 소형주에서는 이런 일이 굉장히 자주 빈번하게 있을 거라서 아직도 그런 것만 좀 유의하면 좋지. 그럼 방금 뭔가 그런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좀 생각이 난 건데 IR 보고서는 그럼 믿을만 한 거예요? 기업이 사업의 방향을 바꿀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뭐 사업 보고서는 일반적으로 기업들이 이제 투자자와의 이해관계에서 의무적으로 보고하는 사항이잖아. 그래서 기업 입장에서 당연히 정확하고 이제 명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되는 건 맞지만 그게 편향적일 수 있고 불완전할 수 있다는 거. 왜냐면 기업이 쓴 당사자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거지. 비판적으로 이제 바라봐야 되는 게 아까 우리가 얘기했듯이 그런 관점인 거고, 다른 정보의 출처? 맥락이나 그런 것들은 투자하는 본인이 조금 평가를 해야 될 필요가 있지. 믿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온전히 또 믿으라는 것도 아니고 균형을 잘 유지하라는 거지. 그럼 형이 IR 보고서를 볼 때 이걸 많이 체크한다 하는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있을까요? 나는 대형주를 많이 거래하잖아. 트레이딩도 난 대형주 위주에서 하기 때문에 그 실적에서 내가 투자하려는 논리가 있을 거 아니야. 산업의 미래 동향을 믿는다거나. 그럴 때 대기업들은 사업을 다양하게 영위하고 있고, 그 안에서 내가 가는 투자 논리랑 일치하는 실적을 매출을 만드는 그 사업부가 전체 시가총액에서 얼마 정도 차지하는지, 전체 기업 실적에서 몇 퍼센트 차지하는지. 예를 들면 37%일 수가 있고 뭐 67%일 수가 있어. 그럼 67%가 훨씬 더 나한테는 좋은 거지. 왜냐면 대기업 상장되어 있다는 건 꽤 많은 자회사나 다른 사업들을 많이 영위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그래서 그 사업을 얼만큼의 임팩트로 영위하고 있는지 그 숫자를 나는 가장 많이 중요시 여기지.
합리적이지. IR 보고서 볼 때. 예를 들어 내가 양극재 투자했는데 양극재 회사야. 시장에도 그렇게 알려져 있어. 근데 양극재는 하고는 있는데 전체 사업 매출에서 10% 정도 비중을 하고 있는 거야. 나머지 뭐 8, 90%는 분리막이나 뭐 전해지 막 이런 쪽으로 편향되어 있어. 팩트는 맞지만 양극재 사업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안 하고 있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주 사업 내용이 다를 수 있는 거지. 내가 이해한 거랑. 그러면 이거 투자에 되게 큰 오류란 말이야. 아무리 뭐 그 시장이 발전하고 어쩌고저쩌고 해도 이 회사는 퍼센트의 비중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혜택을 누리기가 힘든 경우가 많지. 이런 것들 트레이딩 할 때도 굉장히 전문기 많이 필요하거든. 만약에 미래를 밝게 보고 있는 해당 회사가 20% 정도 그 사업 부서가 영위를 하고 있어요. 근데 전체 시장이 있잖아요. 양극재 전체 시장에서의 그 회사가 갖는 점유율까지 같이 체크를 하는 게 도움이 될까요? 당연히 그게 우선되어야 되긴 하지. 근데 그 건너뛰고 바로 봐야 되는 경우도 있거든. 실제로 이런 경우가 엄청 많아. 내가 주식을 샀는데 왜 내 것만 안 올라 이러면 대부분 이런 경우가 많지. 나도 어쨌든 양극재 관련주라고 해서 샀는데 생각보다 그 사업 비중이 굉장히 이제 초창기거나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 나도 그거 테마주라고 해서 샀는데 왜 내 것만 안 올라? 그러면 이런 내용들이 많이 있을 거거든. 실제로 사업 보고서를 볼 때는 그 부분을 중요시 여겨서 봐야지. 또 하나 그냥 궁금한 게 있는데 전체 회사가 그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비중이 되게 큰 경우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 회사는 매출 90%? 그 큰 게 좋은가요? 아니면 작은 게 좋은 걸까요? 나는 보통 큰 걸 선호해. 한 놈만 팬다. 큰 거의 증은 어떤 게 있어요? 모든 이슈에 휘말리지 않고 그 이슈에만 집중돼서 다뤄지는 거지. 아, 특정 기업이 그런 식으로 사업이 영위되고 있다는 거는 그 사업을 전문적으로 하고 있다는 거랑 같은 말이 될 수도 있거든. 문어발 사업을 하는 것보다 뭐 대기업은 어쩔 수 없지만 소기업이 만약 그렇게 되고 있다 그러면은 대부분의 경우는 많은 이슈에 휘말리지만 거래하기 좋은 주식도 아니고 투자하기 좋은 주식도 아닌 경우가 많다. 그걸 볼 수 있는 유일한 창구가 사실 사업 보고서이기 때문에 그걸 필터할 수 있기 때문에 트레이딩 할 때나 뭐 장기 투자할 때나 좋은 맥락이 필요하지. 오, 알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IR 보고서와 다르게 기업 실적이 예상보다 좋거나 나쁜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또 매매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치, 그걸 이제 보통 뭐 어닝 쇼크나 뭐 어닝 서프라이즈라고도 하고, 그래서 우리는 보통 이제 실적 발표하는 날을 주목해야 되거든. 그럼 다음에는 뭐 어닝 쇼크, 뭐 어닝 서프라이즈를 이용해서 그게 뭔지, 어떻게 매매 활용되는지 좀 이야기를 해보면 되지 않을까? 이거 오늘 말고요? 오늘 말고 벌써 이것만 해도 너무 많이 떠들었어. 하루에 하나씩만 공부하자. 문어발로 알려고 하면 안 된다. 방금 얘기했잖아. 하루에 한 놈만 패자? 하루에 한 놈만 팬다. 알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갑자기 끝내시는데? 눈 아파.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